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게 있죠. 바로 광고 과태료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온 전문가용 매뉴얼인데요. 사실 내용이 꽤 빽빽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꺼운 책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당장 내일부터 바로 써먹으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론적인 얘기 말고요. 우리 중개사님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올린 광고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500만 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온다면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00만 원입니다. 이게 중대한 광고 규정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과태료예요. 이 숫자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니까요. 근데 이게 작정하고 사기치는 허위 매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건 정말 사소한 실수 있잖아요. 깜빡하고 정보를 하나 빼먹거나 계약된 매물 업데이트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 바로 그런 의도치 않은 실수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복잡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해보해 보겠습니다. 뭘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행동이 과태료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걸리면서도 금액이 센 유형들이거든요. 딱 보시면 아예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부존재 매물이 500만 원으로 가장 강력하죠. 그리고 이미 팔린 매물을 미처 못 내렸을 때 이것도 4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가격이나 옵션에 살짝 부풀리는 허위, 과장 광고도 300만 원입니다. 심지어 맨 아래 사무소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걸 빼먹는 사소한 실수도 50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 같은 온라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창문에 붙여놓은 시트지 광고까지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법률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즉시와 지체 없이라는 말의 차이인데요. 법에서는 거래가 끝나면 지체 없이 광고를 내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즉시와는 좀 달라요. 즉시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는 거고요. 지체 없이는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지체 없이 처리 중이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걸 다 알았는데도 실수로 과태료 통지서를 덜컥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방어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대응 절차는 딱 이 두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 바로 60일입니다.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무조건 이의 제기를 해야 해요. 이 날짜 놓치면 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의 제기를 하는 그 순간, 일단 그 과태료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해서 그게 끝,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님들에게는 이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따지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이건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방법인데요. 어쩌면 여러분의 과태료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 바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절차적 하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 즉 구청 같은 곳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이 하자가 인정되면 내가 광고를 잘못했냐 안 했냐는 따져보지도 않고 과태료 자체가 그냥 원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나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실수가 과태료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툼한 과태료 통지서가 단 하나의 문장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뭘 확인해야 할까요? 혹시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받으신 분 계시면 지금 당장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202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통지서에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감경된 과태료를 내시면 나중에 억울해도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이 경고 문구요. 만약 여러분이 받은 통지서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처분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 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서 부당하게 걷어간 과태료를 돌려주라고 명령했고요. 실제로 10명의 중개사님들이 총 2,65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미 성공 사례가 증명된 확실한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일단 문제가 터졌을 때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거겠죠? 이제 과태료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광고 올리시기 전에 딱 30초만 투자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훑어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만 확인해도 정보 누락으로 인한 50만 원 과태료는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의 정확성만 더블 체크해도 300만 원짜리 허위 과장 광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항목. 이 매물이 진짜 지금 거래 가능한 상태인가?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장 무서운 500만 원짜리 부존재 매물 과태료를 막는 최고의 방어막이 될 겁니다. 결국 광고 올리기 전에 잠깐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 몇 분이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 받고 몇 주 동안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값싼 투자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과태료 종류부터 법의 허점,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광고 규제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전문가들에게 지워진 좀 과도한 짐일까요? 그 경계는 어디쯤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